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이끌고 있는 미국이요. 이번에는 네네. 해외에서의 북한, 이 강제노동 문제를 정주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국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초 북한 김정은을 처음으로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이후 한 달여 만인데요. 보고서에는 북한인 강제노동과 관련 있는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 국가 명단에는 중국을 필두로 라오스 등 동남아 나라들이 여럿이 포함됐고요. 북한 노동자 체류국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폴란드, 몰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20여 개국이 적시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관련국들의 북한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정기적인 브리핑과 대책을 요구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방조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인데 미국은 이들 국가에서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해서 북한 돈줄 죄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이 폭발 사건이 전해졌는데요. 테러 네네. 여부가 좀 파악됐습니까? 네, 현재 자폭 테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중국 대사관 정문에서 괴한이 승용차를 몰고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차에 실은 폭발물이 터지면서 괴한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대사관 직원 3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대사관 주변을 통제하고 사건 조사에 들어갔는데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규탄 입장을 표명했고요. 중국 외교부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신속한 사건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죠. 네.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일본 본토에 상륙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태풍 라이언록이 조금 전 도호쿠 지방 미야기현에 상륙했습니다. 중형 태풍의 위력을 유지한 채 시속 50km의 속도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합니다. 밤 9시쯤 일본 열도를 완전히 관통해서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권역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도호쿠 지방에는 250mm, 홋카이도 지방에는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일본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의 경우 오후 3시부터 만조가 시작돼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요. 태풍의 진로에 있는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에서는 학교 900곳이 임시 휴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자 노르웨이에서 야생 술록 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노르웨이의 하르당 에르비다 고원에서 술록 323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하던 중 벼락을 맞았습니다. 모두 즉사했는데 새끼 술록도 수십 마리가 포함됐습니다. 노르웨이 환경청 자연조사단은 동물이 벼락에 숨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런 대규모로는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이킹 명소로 알려진 이 고원에는 술록 수천 마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동쪽과 서쪽 땅을 오가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노르웨이 환경당국은 이번에 죽은 술록 사체를 사슴류에 퍼지는 신경계 전염병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사건이 있군요. 오늘 소식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수색 방식을 결정했는데요. 객실 부분을 잘라 세운 뒤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선체 훼손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
권영빈 위원장을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입니다. 네. 자, 이 해수부가요, 세월호 예. 선체 인양 후 객실 부분을 잘라서 수색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금 예. 특조위는 선체를 자르면 정밀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재 해수부가 국민들에게 수중에 있는 세월호를 언제까지 인양하겠다. 언제쯤이면 국민들이 세월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해수부 스스로 인양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갑자기 인양 후 객실을 절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이유를 모르겠다. 자, 지금 예. 그러면 이제 특조위와 유가족들 같은 예. 입장인가요? 예, 보통 유가족들도 해수부의 선체 절단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아마 어제 가족협의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자, 예,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네네. 이게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세월호를 인양해서 기기결함 여부를 살펴보아야 세월호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를 인양하면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선체 조사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월호 선체를 절단하게 되면 이게 그 아래 화물칸부터 조타실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네. 배전 배관들이 잘라지게 되거든요. 아하. 실제로 배라는 거는 냉각수, 통신, 배수급수 이런 것들이 아래 화물칸부터 조타실 있는 데까지 쭉 그 기기적 작동을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조타실에서 기기를 작동하면 기계적이나 전자적 신호를 통해서 펌프와 모터를 작동시켜서 이게 기계적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조타실에서 이제 조종을 하면 배 끝에 있는 러더까지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세월호도 기관장이 그 조타실에서 엔진을 끈 사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 그 조타실과 화물칸이 함부로 절단되게 돼서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그 기기의 이상 작동 등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특조위로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권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가운데 예. 일단은 이제 이 침몰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불리는 반대다 이런 입장은 이해가 됐는데 예. 지금 이게 또 해수부가 밝히고 있는 게요. 우선 이 진상 규명은 둘째 치고 미수습자 9분의 완전 수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미수습자 9분의 가족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예, 아마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해수부가 이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그 메일로 연락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인양 후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고요. 다만 하루빨리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와야 된다. 네네. 미수습자 가족들은 당연하게도 세월호 인양이 우선이지 인양 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예. 이것을 객실 직립 방식 이렇게 부르더군요. 네. 그럼 지금 이 객실 부위를 절단해서 분리한 뒤에 세워서 미수습자를 우선 수색하는 방식 말고 예. 특조위에서 좀 요구하는 다른 더 온전한 방식이 있나요? 예, 객실 직립 방식이라는 거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요. 네네. 그 세월호 특조위로서는 해수부의 절단 방식 자체를 다 반대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름 절단은 안 문제가 된다.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현재 비절단 방식의 선체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도 세월호는 수중에 있습니다. 이게 수중에 있는 세월호가 육상에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특조위
해수부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인양 후의 선체 정리 방식뿐만 아니라 선체 조사하고 선체 보존 방안까지도 네. 원점에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원점에서 다시 예.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미수습자분들의 온전한 수습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진상규명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한 세월호 인양 선체 정리 기술 검토 태스크포스. 예. 자, 이제 해수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모두 다 이제 민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 TF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른 방식은 온전하고 신속하게 수습하기가 어렵다. 이 객실 직립 방식은 사고 원인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절단되는 부분이 이 화물칸의 외벽이기 때문에 이미 다 영상으로 드러나서 이 기존에 식별이 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목은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조타실과 그 기관실, 엔진, 러더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네네. 그 계통이 신경망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객실 부분과 화물 부분을 잘라버리면 그 연결되는 부분에 네. 손상이 있게 됩니다. 어딘가는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 원인 분석을 하는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해수부가 말하는 이 외부 전문가가 어떤 분들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참여하게 된지 저희는 알지는 못하는데요. 다만 해수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추측해서 보면 네. 이 전문가분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따라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고 원인 조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좀 신뢰하기 어려웁니다. 신뢰하기가 어렵다. 예,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인양과 미수습자의 수색 여기까지가 주로 임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이 또 선체 정리 용역을 위해서 응찰했던 업체는 복수이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었죠? 예, 8군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8군데. 그러면 혹시 이 절단 방식을 쓰지 않고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이 들어있었던 업체는 있었나요? 예, 절반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절반은 절단 방식, 절반은 비절단 방식을 네.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기술 제안서를 좀 살펴보니까 네. 그 대부분의 업체들은 절단을 하건 비절단을 하건 한 70일 정도의 기간을 제한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업체는 그 안전진단 전에 실시하는 1차, 그리고 안전진단 후에 하는 2차까지 합쳐서 네. 짧게는 22일에서 길게는 50일 정도 걸릴 것이다. 네. 이렇게 제안한 바도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도 한 70여일 정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해수부가 발표한 60일 네네. 하고는 기간상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예. 또 아직 세월호가 언제 그럼 무트로 올라올지도 지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 객실 이 절단 직립 방식 이 갑자기 제한됐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데 그 지난 올해 3월 14일 날이요. 네. 해수부가 주최하는 그 기술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인양 후 세월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 검토 회의에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코리아 살비지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그 인양 후 선체를 절단해야 된다는 결론이 회의 결론으로 나왔던 거고요. 네. 그리고 3월 14일 그 회의 후 5월 달에 해수부가 그 선체 정리 용역업체 입찰 공고를 했고 8개 업체 중에 코리아 셀비지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해수부로서는 그 어제 발표한 기술 검토 네. TF를 통해서 네.
그 선체 절단 방식을 확인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입찰 공고를 하기 전부터 이미 확정돼 있었다. 선체 절단 방식을 보시는군요. 결정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소위 권영빈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월호 인양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 인양 기술 검토를 위한 TF. 조금 전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거기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한국심해기술협회 김치준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김 이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사님, 이 TF에서 활동을 하셨던 거군요. 네, 지난달까지 했습니다. 아, 지난달까지. 그럼 현재는 이제 참여 안 하고 계시고요. 모르죠. 또 이제 참여하게 되겠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객실 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도되면서부터인데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건 해야죠. 안 하면 안전상 문제가 있죠. 아, 안전상 문제가 있고 객실 직립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세월호가 이 해저에서 눕혀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 상태 그대로 이 인양을 해서 지금 객실만 분리해서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 방식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눕혀진 상태라 그러면 그 벽이 바닥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바닥이 약하고 미끄럽고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활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유가족과 특조위는 이제 이 선체를 절단하는 방식은 반대다. 이 진상규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선체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날라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다닐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세월호를 온전한 상태로 누워있는 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배 전체를 바로 세우면 세울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거기만 한다 그러면 절단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객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 화물칸의 상단, 이 배에서 갑판이라고 부르나요? 결국은 이 떼어내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그거는 별로 그렇게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조타실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객실이야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조타실이 가장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객실 분리를 해서 이 직립으로 세우는 과정에는 조타실은 따로 훼손이 없습니까? 훼손이 없도록 해야죠. 조타실은 건드리지 않고 훼손이 없는 상태로 간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기술적으로는 이 객실 분리, 직립 방식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이 기술적으로 지금 인양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하고요. 이 특조위나 유가족하고 좀 서로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과정은 그동안 없었나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검토만 하시는 걸로. 네. 자, 지금 정부의 인양 목표 시점 9월 말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작업 진행한 사항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해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잘 모르시는 거군요, TF는. 예. 그러면은 그것은 업체가 따로 작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TF는 그 이후에 기술적인 과정을 검토하는 일종의 자문위원회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이 협업을 하지는 않아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건 이제 요새 그쪽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요. 지금 인양 과정과 작업 과정에 대한 정보는 없으시다. 그리고 특조위와 유가족과 따로 소통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 TF는 몇 달 활동하셨어요, 이사님? 저는 얼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한 몇 개월 지난달까지.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보시기에 세월호의 인양 후에 또 이 미수습자의 수습, 그 다음에 이 침몰 원인에 대한 기술적인 규명 과정, 여기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플랜을 태스크포스가 가지고 있나요? 글쎄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아, 그럼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예, 그러면 여러 분야에서 예. 뭐 조선, 인양, 이 여러 그 민간 기술자분들 8명이 모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8분의 태스크포스의 이 일종의 팀장, 지휘자 역할은 누가 하시나요? 그 해수부에서 하겠죠. 해수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해수부 주관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그럼 내부 관계자가 전체적인 네. 조율이나 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사님은 어떤 이유로 왜 참여해서 빠지셨습니까? 빠진 건 아니고요. 네네. 뭐 특별한 저런 건 없습니다. 뭐 네. 요구할 때만 이제 저희는 요구할 때만, 그러니까 상근 개념이 아니라 회의체 네. 개념으로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심해기술협회의 김치준 이사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첫 SK2 광고 촬영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제 피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맑고 투영한 피부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내 운명을 바꿨어. 누시지 않은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신선한 오렌지에만 파머의 이름을 허락한다. I am farmer. 농장에서 온 프레스트 주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네, 2부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